안녕하세요. 헬스톡톡 권현정입니다. 요즘 목이 따갑거나 기침이 나면 미세먼지 때문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앞선 헬스톡톡에서 다뤘던 것처럼 미세먼지는 이 호흡기를 포함해서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호흡기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관련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기침과 고열 증상이 있어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아 외출하기가 두려워지네요.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호흡기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흡연, 유해한 작업 환경 등으로부터 쉼없이 공격받는 우리의 호흡기. 특히 미세먼지 속 세균과 바이러스,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은 호흡기에 파고들어 기존 호흡기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약 2.7%, 사망률은 약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사흘 이후 병원을 찾는 천식 환자가 평소 대비 27%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호흡기 질환, 그 종류와 예방법 등을 도움닥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관지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천식, 기관지염,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건강한 성인은 1분에 12에서 16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코로 들어온 산소가 허파 끝에 가서 혈액과 만나 산소를 전달하고 혈액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 다시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도가 좁아져 숨을 내쉬기 힘들어지면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라고 하는데요.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하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허파 안에 쌓이게 됩니다. 빠져나가지 않은 공기가 허파 곳곳에 쌓여 못 쓰는 공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숨을 들이마실 공간까지 부족해집니다. 즉 COPD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들이마시기 힘듭니다. 기관지에 염증이 늘어 기침 가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흔히 흡연은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폐암보다 훨씬 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폐암의 경우 간접적으로 위험을 높이는 반면 COPD의 경우 직접적으로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국내 COPD 환자는 남성이 70.1%로 여성의 2~3배 높습니다. 남성의 높은 흡연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미세먼지와 황사입니다. 2013년에서 15년 3년간의 환자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봄철, 특히 3, 4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게 나타나는데요. 황사가 발생하면 호흡으로 흡입되는 먼지의 농도가 평소의 3배로 증가합니다. 조금은 낯선 질환이지만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부쩍 늘어난 질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도 많고 사망률도 높은 만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질병 인지도가 낮아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적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나타나면 꼭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위협하는 호흡기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합니다.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고열, 오한,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노인의 경우 호흡기 증상보다 미열과 함께 전신 세약감이나 식욕 저하 등의 증상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주일 이상 감기가 지속되거나 호흡이 어려운 경우, 감기와 유사하지만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조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아나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상태를 초래하기도 하고 신부전증이나 당뇨, 만성 폐질환 환자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 위험도 초래할 수 있어 큰 주의를 요합니다. 폐렴은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언제든 발생 가능한 호흡기 질환이 되었습니다. 주로 폐렴 치료엔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 중증 이상의 환자,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 건강 상태와 폐렴 원인균에 따라 폐렴 치료법과 경과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하면 세균과 염증 물질에 대응하기 어려워 면역 체계부터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렴을 예방하려면 금연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삼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호흡기 감염에 의한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천식이란 폐 속으로 공기가 통과하는 통로인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예민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대기 중에 있는 자극 물질에 의해서 쉽게 과민 반응이 일어나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도가 좁아져 숨이 차게 됩니다. 천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쌕쌕거리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반복적, 발작적으로 일어나고 밤 사이와 이른 새벽에 심해집니다. 기관지 수축이 미약하면 호흡곤란보다는 마른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정도만 호소하지만 기도 경련이 심해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천식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부모가 천식을 앓았다면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천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 감기, 담배 연기, 스트레스, 대기오염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 천식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외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습니다. COPD 환자는 구제 약물을 반드시 소지하고 필요시 사용합니다. 기존의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성실히 복용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호흡곤란, 가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후 두통,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있으면 즉시 벗고 의사와 상의한 후 착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할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 모두 잘 아시죠? 특히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겐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기 질환 환자의 마스크 착용,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안 그런가요, 선생님? 착용하는 게 좋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이 늘어나면서 부쩍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는 정전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걸러줍니다. 또한 산소도 일정 수준 함께 차단하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도 경사진 곳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으면 숨이 가빠질 수 있는데 같은 이유로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숨이 가쁘면 잠시 벗어주도록 합니다. 너무 오래 장시간 착용하는 것보다는 외출해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잠깐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벗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제 너무 무리해서 놀았나? 감기가 오려나 본데. 감기 아니었어? 그럼 나도 혹시... 선생님, 정말 폐렴이 전염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옮길 수 있는 병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폐렴은 쉽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가족 내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 면역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폐렴이 걸린 사람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오염된 휴지는 버리고 손수건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기침이 날 때 주위에 휴지나 수건이 없다면 손보다는 팔뚝으로 입을 막으면서 기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타인에게의 전파는 손에 묻은 객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부득이하게 손으로 막고 기침을 했다면
바로 손을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씻는 것이 타인에게 전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천식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 46.6명. 우리나라는 94.5명? 천식은 한 번 걸리면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라고 하던데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아닙니다.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이긴 하나 난치병은 아닙니다. 천식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 질환입니다. 물론 그 증상의 정도, 빈도가 다양하지만 병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천식의 치료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 유발 요인들의 관리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개개인에 따라 치료 방법 및 경과가 모두 다릅니다. 천식 치료의 목표는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 조절이 잘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면서 폐 기능을 잘 유지하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던 중에도 여러 가지 악화 인자에 의해 증상 악화가 빈번하므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으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좋은 오늘의 식재료는 바로 자몽인데요. 자몽에 함유된 나란진 성분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고 금연 후 폐를 깨끗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호흡기, 자몽으로 깨끗하게 청소해보세요. 헬스톡톡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빨간불이 켜진 호흡기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호흡기 건강을 지키려면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소 면역 관리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헬스톡톡은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